수 있는 거 최대치로 악착같이 매달려서 했던 그 20대 초중반의 내가 생각나서. 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오늘은 맨날 집에서만 찍어가지고 초심을 좀 되새겨보고자 여기 그 로테르담 박물관 대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대포 그 꼭대기층 6층에 올라오면 테라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라스에서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좀 나와봤습니다. 어때 풍경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되는군요. 날씨는 되게 좋은데 지금 약간 바람이 불어서 이게 그래도 나름 윈드스토퍼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댓글로 2번이나 문의를 주셨고 제가 댓글을 잘 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겸 제가 해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시간 순서대로 나라, 직종,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한 3시간 정도 영상을 한 8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직종이었는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직종들은 전부 다 알바, 파트타임 일이나 그 제로아워 컨트랙트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아르바이트 얘기하면 또 웃긴데 아르바이트가 독일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르바이트라고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로 영어에서는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로아워 컨트랙트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분이 워킹 홀리데이를 앞두고 계셨다고 하니까 아마 신입이나 사회초년생으로 해외 생활을 입문하게 되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점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그 해외 생활을 시작했을 즈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꾸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해외 생활을 한 지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바 시절 이야기를 하려면 2000년대 중반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랑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를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겠죠? 그래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을 열심히 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나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9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한 이 언니는 갓 초창기엔 어떤 알바를 하며 지냈는지 이제 한찬히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영국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학연수생 비자로는 알바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어학연수 1년을 꽉 채운 비자를 받으면 일주일에 20시간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영국을 돌아갔을 때 이미 그 법이 바뀌어서 아마 학생들도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 방학에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 맞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그 영국 비자를 준비할 때 그 확실하게 비자청에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국 생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영어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일들은 뭐 한정적이었던 걸 감안을 해도 근데 1년 어학연수 하는 동안 또 쉬지 않고 일을 했네요. 그 노동자의 별 아래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구했던 일은 그 런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식당 알바를 했었고요. 저녁 시간 타임에만 아주 잠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했던 일은 그 캠든타운에 가면은 그 중국식 테이크어웨이 집들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식 음식을 테이크어웨이 하는 알바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은 아마 내 기억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주중에도 가끔 부르긴 했었는데 되게 아주 바쁜 주말에만 잠깐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런던 소호에 있는 한국 식당이었는데 여기는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식당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해요. 대부분 저도 저녁 타임에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하자면 내 영어가 많이 모자랐던 관계로 일을 구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약간 그 많은 영어가 필요하지는 않은 주문을 받고 뭐 주문을 한 걸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빙 일이나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알바 일만 했었거든요. 그래도 1년 다니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알바를 했다는 건 꽤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긴 했어서, 그래서 일이나 경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초년생, 그러니까 해외생활 초창기나 사회 초년생한테 주어지는 되게 경력이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긴 했었어요.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실 호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맨 처음으로는 어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칼리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풀타임 학생 비자여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0시간 그리고 뭐 이게 방학 때는 40시간 알바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저것도 정확하게는 않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호주에 갔던 게 벌써 17년 전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을 거니까 호주 쪽에 가실 분들은 호주 쪽에 비자를 알아보실 때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학생은 알바를 많이 하지 않도록 좀 법이 점점 개정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국 1년차, 호주 1년차를 넘어가면서 영어가 특히나 회화 부분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한인 식당이 아니라 현지 잡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을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름은 호텔인데 호텔은 아니고 그 방은 없고 그 카지노랑 그 레스토랑, 클럽 등이 아주 소규모로 붙어 있는 그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레스토랑 그 바 스태프로 뽑혔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쪽 레스토랑 바가 아니고 그 카지노 쪽 바로 옮겨가서 그쪽 스태프로 포지션 변경이 돼서 그래도 꽤 오래 일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거의 일 안 하고 주말에만 일을 잠깐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다 생활비 조금 벌 정도였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했던 일은, 그때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제로아워 컨트랙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로아워 컨트랙트로 바 스태프로 일을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그 제로아워 컨트랙트 바 스태프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파견 근무를 보내는 에이전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이 에이전시 연락을 하고, 저는 그 에이전시에서 오늘 니들이 몇 명 스태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명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 호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로아워 컨트랙터를 했었고, 그 세 번째로 일했던 곳은 그게 좀 규모가 큰 초콜릿 카페였어요. 초콜릿 카페랑 그 다음에 초콜릿을 팔기도 하는 그 초콜릿 전문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꽤 규모가 컸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연지 얼마 안 되는 약간 새로운 신생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카페 쪽에서 그 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호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시는 그 농장이나 공장 일 쪽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풀타임으로 방학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였기도 했고, 일단 저는 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계속 시내, 그러니까 그 센트럴 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농장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쪽 일은 저는 일단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국가의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있는데, 솔직히 스페인은 제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스페인은 그때도 1년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시간 알바가 가능한 비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드린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스페인을 간 게 진짜 딱 1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아마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었는데, 지금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던가요? 지금 제가 그거는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일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던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있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냥 좀 간단하게 캐시 잡으로 좀 해볼 만한 게 있을까 생각을 했던 그 베이비시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베이비시터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뭐 외국에서 파견을 왔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영어로 아이를 케어해줄 만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서 이것도 할까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돼서 일을 구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도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로 한번 참고 삼아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이런 경험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축적된 경험이 다
다르고, 또한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일을 할 때 드러나는 이 사람의 성향,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야기하자면 나는 해외에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린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경험을 중에서 이게 바로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 것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넌 어쨌든 해외에서 일을 했고 우리는 이거를 경력으로 쳐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한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특장점으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일머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단 일을 했을 때 일머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나서는, 그래도 그래 너 좀 일 괜찮게 하니까 계속해서 너랑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저는 이제까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스크립트 쓰면서 되새겨봤는데, 되게 나는 내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것 최대치로 악착같이 매달려서 했던 그 20대 초중반에 내가 생각나서 과거에 나 새끼 참 열심히 살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내 영상 보시는 둘셋이들 중에서 해외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심정적으로는 내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막 정말 너무 막 갓생 살고 막 뭐 국비 장학금 받아서 가고, 집에서 서포트 많이 해줘서 정말 빵빵하게 그런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심정적으로 좀 더 가까운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심리적 허들이 좀 낮은 사람이 내가 아닐까 하는, 그래서 약간 저 언니는 대체 뭘 하고 해외 생활을 살았을까 하는 걸 좀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쉬워 보이시나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해외 생활이라는 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난 장담은 하지 않아. 그런 장담을 하는 놈들은 사기꾼들이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하고 나서 하는 후회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좀 스트레스가 좀 적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대략 내 해외 첫 생활, 이게 첫 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정리한 건데도, 되게 간략하게 정리했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정말 내가 사건 사고 사람을 울고 다닌다고 했던 말이 절대로 거짓부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는 이거를 정말 추격해서 요점 정리만 한 거거든요. 정말 세 줄 정리만 이런 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알바를 쓰기 위해서 했던 뭐 면접들과 뭐 이력서를 썼던 일과, 호주에서 그 바스테프로 일하기 위해서 주유 허가를 받으러 다니는 일과,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했는데도 오늘 영상도 꽤 길어졌단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경험이 아주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잘 보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보여주면 저는 또 후딱 다음 영상 만들어 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